이걸 보고 못생겼다고 할 수가 있나? 이걸 보고 어떻게 산타페라고 불러요? 에이, 디펜더는 아니고 쌍펜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산타페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네요. 합치면 대략 한 300만 뷰 넘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산타페 공개 행사에서 One More Thing 하면서 하나 더 보여준 게 있어요. 바로 산타페 XRT죠.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전면부 이렇고요, 측면 이렇습니다. 진짜 멋있네. 이상하게 외관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논란의 후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사실 이게 산타페 끝판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 디자이너가 이걸 만들고 싶었다 이런 느낌 같아요. 게다가 이거 간절히 바라면 국내에도 이렇게 곧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산타페 XRT 어떤 차인지, 그리고 양산되면 어떻게 될지도 간단히 살펴보시죠. 지금 산타페 XRT 이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감탄을 하십니다. 감탄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거 기존 산타페에서 조금 변화 줬는데 완전히 다른 차로,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차로 보인다는 그 점 때문이겠죠. 이거 산타페를 이렇게 꾸미면 이렇게 멋지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실은 아마 이게 원래 산타페에 더 가까운 차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디자이너들이 원래 바라던 산타페가 이렇게 팬더가 좀 튀어나온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보면 미묘하게 팬더가 조금 더 튀어나온 것 같고, 범퍼도 미묘하게 더 튀어나왔거든요. 조금씩이지만 훨씬 더 와일드하게 느껴지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럼 디자이너들이 애초에 그렇게 만들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자동차 만들 때 절대 바꿀 수 없는 이른바 하드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엔진룸은 어느 정도, 전고는 몇 이하, 천장은 딱 몇으로 해라, 전폭은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외관을 제한하고 실내 공간은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해라, 이런 것들을 딱 정하고 나면 그 안에서 디자인을 하는 거라서 오버팬더 이만큼 딱 해줘야 멋있지,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나온 거 보면 야, 이거 어딘가 조금 부족해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요게 양산차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바라는 거 다양한 것들 다 집어넣고, 그리고 소비자들, 특히 미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오프로드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만든 게 요번에 산타페 XRT 컨셉트인 거죠. 아니, 그래봐야 컨셉트카 아니냐, 그거 시중에 판매할 거야? 안 팔잖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번 XRT는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원래 투싼, 산타크루즈, 팰리세이드 이거 XRT 트림이 다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 산타페도 XRT가 있어요. 현대만 그런 거 아니죠. 심지어 기아도 X-프로라고 하는 게 있고요. 포드는 트레머, 토요타는 TRD 프로, 이런 식으로 이 오프로드 패키지를 다 만들어서 미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아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이 X-프로 모델 보면 디자인이 훨씬 멋지기도 하고, 서스펜션은 가변된 포로 바뀌기도 하고, 하여간 오프로드 패키지 만드는데 이 전 브랜드가 다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타페 XRT 컨셉트 보면 그냥 컨셉트에서 그치는 건 절대 아니고, 반드시 양산차가 나오는 건 맞는데 그럼 이렇게 멋있게 나오나? 그건 잘 모르겠고, 여기 있는 것들 전부를 다 도입하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영할 걸로 보입니다. 이 컨셉트카라는 게 원래 소비자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내놓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반영돼서 결국 국내도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살짝 기대해 봅니다. 미국에서 기존에도 산타페 XRT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XRT를 보면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경쟁 업체들은 오프로드 패키지 하면서 적어도 차체 높이는 높이거든요. 타이어를 좀 키우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기존 산타페는 겨우 요 정도 바꿨어요. 그러면서 사륜구동을 기본 옵션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프로드 흉내만 낸 차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산타페 XRT 콘셉트 이건 완전 딴판이죠. 그것도 그럴만한 것이 이 전통 오프로드 느낌이 확실히 나고, 최저지상고 확실히 올라갔고, 차가 훌쩍 커진 느낌이 들잖아요. 무엇보다 타이어가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요. 일단 직경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이거 이렇게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타이어 직경을 그냥 늘리면 안 되죠. 휠하우스에 부딪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늘리려면 휠하우스를 더 깎아야 되거든요. 어지간한 차들에서는 사실 XRT든 오프로드 트림이든 하면서 바퀴 직경을 이렇게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휠하우스 안쪽이 철판이니까. XRT라고 해서 철판을 새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클래딩이 있어도 바퀴 직경, 휠하우스 크기를 키울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차는 이 앞부분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클래딩이 꽤 커요. 엄청 많은 부분이 플라스틱이니까 이걸 좀 깎아서 지금 직경을 더 넓혀 놓은 걸 볼 수 있죠. 게다가 클래딩이 굉장히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원래 산타페 클래딩 이렇게 유광으로 돼 있는데 이걸 무광으로 하니까
무광이 또 잘 어울리기도 하네요. 오프로더답네. 휠을 보면 나는 오프로더다 하는 디자인이죠. 사이즈도 상당히 작습니다. 지금 산타페 21인치 휠을 쓰고 있잖아요. 그건 온로드용 자동차 세팅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이 오프로드 타이어라는 건 공기가 좀 많이 들어가고 쿠션도 좀 충분히 있어야 자동차가 손상되지 않거든요. 터지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달리는 차는 휠 직경을 작은 걸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휠이 작은 거고요. 타이어를 보면 타이어는 BF 굿리치의 올터레인 타이어를 쓰고 있네요. 오프로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BF 굿리치 굉장히 좋아하시죠. 지금은 미쉐린 소속이긴 한데 이 정도의 오프로드 타이어 껴줘야지 디자인이 딱 살아나죠. 에이 이건 콘셉트니까 그렇지 하실 수 있는데 기아가 스포티지 X 프로 보면 BF 굿리치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현대도 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전면을 보면요, 전면부 자체가 너무 다른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쵸, 많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우선 이 그릴 부분을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공개됐던 건 이렇게 안 생겼죠. XXX 이런 식으로 그랜저처럼 생긴 캘리그래피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공개했잖아요. 이 앞부분, 이 블럭을 크게 가져간 네모난 요 그릴이 산타페하고 더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전면 범퍼 하단 부분을 보면 각도가 상당히 깎여 있죠. 일반 산타페는 이런데 XRT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깎았나? 이거 오프로드 가려면 이게 좀 깎여야 됩니다. 왜냐면 산을 딱 올라갈 때 경사로에서 딱 걸리잖아요. 아니, 범퍼 깨지면서 올라갈 거야? 그렇게 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바퀴 아래부터 범퍼 하단까지를 쭉 이어서 그 선을 긋고 요 각도를 잰 거, 요걸 진입각이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뒷바퀴 쪽에서 이어서 뒷범퍼까지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이탈각이라고 해요. 지금 양쪽으로 둘 다 상당히 들어올렸죠. 그래서 진입각이랑 이탈각이 엄청 큰 차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산 올라가는 차 맞죠. 게다가 전면 범퍼 아래쪽을 보면요, 스키드 플레이트를 광범위하게 이렇게 딱 붙여놨습니다. 이것도 올라가다가 바위 같은 거에 닿게 되면 스크래치 없이 이렇게 긁으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바닥에 자갈이라든지 이런 게 튀어도 어느 정도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보면 본격적인 오프로드 맞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원래 산타페를 보면 이렇거든요. XRT 콘셉트 요렇고 XRT가 훨씬 낫네. 이럴 거면 원래 산타페도 이렇게 만들지. 이렇게 못 만드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행자 안전 규정.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은 이 보행자 안전 규정이라는 게 있죠. 뭐냐면 보행자가 차에 쳤을 때 중상을 입지 않도록 해라 이런 건데, 사람이 만약에 차에 쳤을 때 차례로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법규가 있어요. 아래쪽에 이렇게 루어 스티프너라고 하는 장치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산타페 아래쪽에 보면 요 아래 이렇게 얇은 거 있죠. 요게 루어 스티프너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치면 사람이 여기 딱 걸려서 범퍼 아래로 들어가지 못하고 범퍼로 그냥 쳐서 여기 떨어지든가 아니면 차 위로 올라가든가 이렇게 돼야 돼요. 차 밑으로 치게 되면 이걸 역과라고 해서 그거는 정말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보행자 안전 규정이 따로 없어요. 보행자가 별로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오프로드 버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XRT 콘셉트는 보면 앞에 견인고리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견인고리가 불법입니다. 이게 보행자 규정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기 역학입니다. 여기 신형 산타페 앞쪽에 아랫부분 보면 여기 엣지가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이 엣지가 공기를 위아래로 딱 갈라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튀어나와 있어야 공기 역학이 좋아져. 이걸 스플리터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있어야지만 공기 저항 계수를 0.29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뒷부분에도 있습니다. 뒷부분도 끝까지 내려서 끝부분에 엣지가 살짝 있고요. 그 엣지 가운데 부분, 번호판 아래 부분에 보면 그 밑에 또 엣지가 있어요. 아주 정말 살짝 튀어나온 거. 이거 한 1cm 정도 튀어나왔는데 이것들이 현대 엔지니어가 발견한 팁이라고 합니다. 입구 업구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해요. CD 값은 정말 중요하죠.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풍절음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범퍼를 멋있게 디자인할 수가 없는 거죠. 참 아쉬워요. 앞쪽에 보면 위에 특이한 거 하나 있죠. 본인 윗부분에 이렇게 고리 하나가 있는데, 고리 하나 있고 여기 줄을 걸어서 이렇게 천장까지 이어놨습니다. 이 줄이 뭘까? 산에서 오프로드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길이더라도 이 좁은 길을 가다 보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뭇가지는 옆으로 자라잖아. 길인데도 나뭇가지가 자꾸 차를 때려요. 이 나뭇잎이 앞을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앞이 안 보여요. 울창한 숲에서는 이런 나뭇가지를 좀 이렇게 치우면서 가야 됩니다. 이게 그 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오프로드를 꽤 해보신 분이 만든 거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측면으로 보면요, 산타페 레터링이 XRT 로고로 바뀌어 있기도 하네요. 산타페 레터링은 사실 글씨가 팬더 장식 부분, 요 장식에 비해서 너무 길어, 너무 딱 맞게 만든 게 아닌가. 앞쪽에는 고프로 장착할 수 있는 고프로 마운트를 제공하고 있네요. 멋지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C필러, D필러 보면 뭐가 많이 붙어 있죠. 지붕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잡고서 올라가라 하는 히든 어시스트 핸들이라고 하는 이 손잡이가 있던 부분인데, 요거를 없애고 거기 액세서리 부착할 수 있도록 패널을 만들어 놨어요. 패널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뭐 갖가지를 마운트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좋지 않습니까? 너무 잘 만든 것 같은데. 여기 D필러 부분 보면은 이렇게 박스 같은 것도 붙여놨습니다. 토레스 옆에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 그것도 뭐 말되네. 그것도 말되네. 랜드로버 디펜더에 이런 게 더 있잖아. 근데 아무튼 이런 거 다양하게 뭐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 보면 무슨 통이죠. 물통 같은 건데, 뭐 용도는 연료통 아니면 물통 이런 걸로 사용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막을 달리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을 달려야 되니까 고립되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고립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마실 물통은 실내 놓는 게 사실 맞죠. 뜨거워지니까. 근데 연료통 같은 걸 실내 놓으면 그건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료통 같은 건 밖으로 이렇게 빼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통이더라도 뭐 냉각수라든지 이런 것들 보충하기 위한 그런 물통이다. 그러면은 밖에 놔두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이런 통을 제공한다는 거, 뭐 이거 좋아 보입니다. 여기 마운트에는 고프로를 또 달고 있네요. 구멍 송송송 뚫려 있는 거에 뭘 하든지 요건 네 자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 가지 액세서리 붙여 놓을 수 있다는 거 꽤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후면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뒤쪽에 사다리가 달려 있고요. 그동안 산타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뒷부분이 너무 밋밋하다, 좀 축 처진다,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다리 달고 보니까 훨씬 꽉 차 보이네. 사다리를 이렇게 딱 박아놨는데 멋지긴 합니다. 멋지고, 이걸 가지고 사다리 타고서 이렇게 올라가서 천장에 억세스 하라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C필러에 있던 특이한 손잡이, 이 손잡이가 없어졌습니다. 사다리 있는데 뭐하러 손잡이를 굳이 하냐 라는 거죠. 뒤 트렁크는 어떻게 열지? 랜드로버 디펜더는 옆에다 사다리 붙였잖아요. 이렇게 하면 트렁크 여는 것도 문제없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도 문제없을 텐데, 디자이너 입장에서 뒤가 굉장히 심심하다고 느꼈나 보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다 붙이긴 했는데 조금 무리수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해요. 이 사다리가 상당히 현실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산타페 여러가지 면에서 많이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게 있죠. 파워트레인. 이거 파워트레인은 예전 같으면 신차 나올 때마다 파워트레인도 새로 나왔습니다. 풀 체인지면 파워트레인까지 같이 바꾸는 거고, 이 마이너 체인지면은 그냥 디자인만 바꾸는 거고,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파워트레인이 바뀌지 않은 차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파워트레인을 개발을 하지 않으니까. 전기차 시대는 그냥 오는 거예요. 가솔린 시대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개발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한 번 더 나오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파워트레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2.5L 가솔린 터보, 1.6L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XRT 트림도 기존하고 같은 엔진을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존 산타페는 어떤 걸 썼나? 2.5L 터보가 아니라 2.5L 자연흡기를 썼습니다. 요거 터보 넣어주지.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191마력을 내는 4기통 엔진 그냥 들어가는 거고요. 아마 미국에서는 내구성 이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100마력 정도 손해보더라도 그냥 일반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는 것 같네요. 변속기도 굳이 DCT 8단을 쓰지 않고 일반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네요. 뭐 오프로더니까 이게 더 어울리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멋진 산타페 가격이 넘사벽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까지 산타페 XRT는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산타페 기본 트림이 우리 돈으로 3,700만원 정도 시작하거든요. 최고 트림은 캘리그래피로 5,600만원 정도 합니다. XRT는 얼마 정도냐면 4,500만원 정도. 가장 깡통보다 한 800만원 정도 더 비싼 옵션, 그게 SRT였거든요. 앞으로의 XRT는 또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보다 많이 비싸진 않을 것 같아요. 국내에도 그러면 XRT 가져오면 대박이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투싼 XRT가 국내에 나와 있거든요. 투싼 어드벤처라고 해서 거의 비슷하게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투싼 어드벤처는 기존에 있었던 인스퍼레이션보다 더 비싸게 팔아요. 우리나라에도 XRT가 어떤 식으로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 책정 좀 잘해주면 좋겠네요.
이번 미국에서 산타페 반응을 보면서 좀 신기했습니다. 대시보드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있잖아요. 이 수납 공간에 여기 휴지를 뽑는 장면을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홈이 앞뒤로 이렇게 홈이 있어서 동그란 원통을 넣기 딱 좋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클로락스라고 하는 살균 티슈, 이 살균 티슈를 넣기 위한 그런 수납 공간이래요. 그리고 대시보드 위쪽에 보면 이 수납 공간에 UVC 적외선 살균 장치로 여기에 살균하게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그걸 뭐하러 살균해?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사람들은 너무 좋아. 와, 살균하는 장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라면서 정말 좋아하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요즘 퍼렐이라고 하는 살균 스프레이 있거든요. 그 퍼렐 살균 스프레이를 1시간에 한 번씩 뿌려주는 그런 장치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생각하는 방향이 정말 다른 거죠. 요즘 미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정말 화려한 곳과 정말 노숙자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딱 그 영역에서는 잘 사는데 어쨌든 어딜 가려면 나가야 되잖아. 어딜 나가면 거기는 정말 무슨 좀비 같은 사람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좀 바뀌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만진 게 뭔가 오염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계속 드는 것 같고, 이번 코로나 관련 사태에서도 잘못해서 딴 데서 전염될 수도 있어, 이런 걱정도 굉장히 커지는 것 같고, 우리는 좀비의 공포가 굉장히 영화 속에 있는 건데 미국 사람들은 그 좀비의 공포를 그냥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균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해지는 게 아닌가. 미국은 우리하고 정말 다릅니다. 딱 나가다가 고개만 살짝 돌리면 다 오프로드, 핸들 살짝만 돌리면 산으로 막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오프로드 수요가 우리보다 훨씬 큰 거죠. 산타페 XRT에 대한 수요, 미국은 당연히 클 거고 우리는 그 정도로 크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나와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현대차가 이번에 산타페 론칭할 때 한 얘기를 보면요, 신형 산타페 XRT 트림 국내 투입 여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다만 신형 산타페가 아웃도어에 최적화됐으니까 오프로드에 맞는 다양한 액세서리를 제공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지금 XRT 콘셉트에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다 라는 거죠. 이 기회에 XRT 그냥 한국 론칭하는 건가? 그건 사실 알기 어렵지만 간절히 바라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